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현재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라고 송도에 있습니다. 거기 석좌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이제 겸직 교수로 있으면서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초일류 리더십 아카데미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교수님들과 함께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변혁의 시대와 꼰대 리더십의 종말. 자, 지금부터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둘 다 세계적인 명화예요. 근데 첫 번째 그림 못 보셨을 확률이 99%입니다. 러시아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흉용하는 파도가 막 거칠게 치고 있어요. 거의 난파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원들이에요.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붉은 뭐라고 해? 손수건, 수건, 이런 거겠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생존의 SOS를 치는 겁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림은 그 그림 자체가 아니고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9번째 파도입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안 아이바조프스키라는 러시아 화가가 그렸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 미술관에 쌍빼떼르부르크 혹시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안 가보셨으면 반드시 가서 보십시오. 제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9번째 파도. 그러면 이 앞에 엄청나게 다가오는 이 파도가 있죠. 몇 번째 파도겠습니까? 9번째 파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9번째 파도면 물어나면 안 하죠. 그죠? 제목을 그렇게 잡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8번째 파도예요. 8번째 파도. 딱 8번째라고 말하는 것도, 화가는 그거 갖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상을 하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왜? 그 뒤에 또 파도가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려고, 화가라는 게 그냥 그림 보고 그린 겁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8번째 파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뭘 극복했어요? 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7번째 파도까지는 어떻게 넘어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8번째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죽기 살기겠죠. 근데 화가는 뭐예요? 3인칭이죠. 1인칭이 아니죠. 이 안에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번째 파도를 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넘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 9번째 파도가 있다. 뭔가 조금 생각이 조금 뭔가 올라고 그러죠.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9번째 파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을 2장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혹시 파리에 루블 박물관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봤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본 거예요. 그냥 보고 그놈이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죠. 2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느낌이 마치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앞에 그림을 줌인을 쫙 당기면 클로즈업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림. 근데 정확하게 그렇진 않아요. 아까 얼핏 봤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지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죠. 왜? 다 죽기 살기로 생존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뗏목에서 아비규환을 하는 거를 제리코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언제? 1819년에. 그럼 아까 그 그림은 몇 년도에 그렸느냐? 185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그림이 더 뒤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틀려요. 하나는 러시아 화가, 하나는 프랑스 화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이 크죠. 근데 제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그림을 제일 먼저 강의를 할 때 보여드리겠는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특이하지 않아요? 보세요. 메두사호의 뗏목이에요.
이것도 범상치 않죠, 제목이. 그러니까 이 호가, 이 뗏목이 무슨 거겠어요? 메두사 호예요. 그럼 호라는 거는 무슨 호니까는 빼고, 그죠? 메두사라는 뜻이에요. 메두사는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뭘 잡아먹고 하는, 아주 쉽게 해서 지옥 같은 상황의 신화에서 따온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려졌냐면 실제로 이 선원들이, 이건 실화예요. 실화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프랑스에서 한 300~400명이 아프리카에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20몇 명이. 그리고 귀환해서도 10명은 또 죽어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료들일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죽어갈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동료의 인육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실존적 인간 상황을 그린 게, 그래서 메두사호의 뗏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 두 그림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 두 가지의 오버래핑 중에 우리가 실존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예요. 또다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실감하세요? 앞에 두 그림의 그 위에 난파선 위에 그 선원이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처절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또는 다각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 사람이 또는 그 집단이 또는 그 조직이 또는 그 국가가 또는 그 하다못해 가정이 어떻게 대응할까는 달라진다는 거죠. 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건 냉엄한 현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을 텐데, 그 부분을 한 줄로 하면 세상이 또다시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도대체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뭔가? 4.0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벌써 왔는데, 벌써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은 벌써 됐다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끝이 그러면 지나갔다가 되는 건데 끝은 조금 멀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4.0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을 기억하려면 당연히 그 앞에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1.0, 2.0, 3.0이 있어야 4.0이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지금 변화의 4.0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연배 중에서 뭐 주니어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좀 약간 시니어들, 토플러라는 사람 아시죠? 뭘로 유명합니까? 제3의 물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토플러 세대예요. 제가 입사를 딱 할 때 토플러가 책이 딱 나온 거예요. 제3의 물결이. 정보화 사회, 지금 정보 지식 사회, 인공지능 사회까지 갔는데 불과 한 40년 전에요. 정보 사회도 아니고 정보화 사회가 온다 이렇게 됐어요. 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라는 게 뭐예요? become, niced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초기예요. 그때 막 팩스라는 게 막 나오면서 야 신기하다, 찍찍찍찍 하면서 이게 막 그 이전은 뭐예요? 텔렉스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지금 팩스 여러분들 뭐 쓰세요?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이메일, 핸드폰, 카톡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불과 40년 사이에 뒤집어진 거예요.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 무슨 뜻입니까? 3.0 사회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정보화 사회가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죠. 자극과 충격이 없죠. 왜? 깔고 간 거예요. 이거 벌써 끝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물이 됐다는 건 뭔가 또 오지 않겠어요? 아까 맨 앞에 그림 뭐예요? 9번째 파도처럼 또 다른 파도가 온다는 거죠. 그게 몇 번째는 모르지만 인류 문명상 이건 몇 번째 파도다? 4번째 파도다.
뭘 기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살 때까지 5번째 파도가 안 오기를 바라셔야 돼요. 두탕 맞는 겁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저 8번째 파도도 넘어가기 그렇게 힘든데 그 뒤에 힘 다 빠져가지고 하는데 9번째 파도가 덮치면 그렇게 되겠죠. 자, 4번째 파도 4.0 딱 보시고요. 그래서 자, 리더의 핵심은 뭡니까? 리더의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리더 뭐 자기 부하들도 잘 챙겨야 되고 뭐 비전도 잘 짜야 되고 경영도 잘해야 되고 다 리더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제 조건이 있죠. 변화의 시대에는 제목이 변혁의 시대와 꼰대 리더십이 됐잖아요. 변혁의 시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변혁의 시대라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의 핵심이에요. 지금 변혁의 시대예요. 그럼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간성 좋은 거, 부하들 잘 챙겨주는 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거, 단기 이익을 많이 내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건 뭐 엄청 제가 설명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가 변혁의 시대가 되면 리더의 요구되는 조건이 바뀝니다. 어떻게? 자기 조직원보다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어내서 그것을 자기 조직에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리더가 최고예요. 성질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보통 때는 성질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그죠? 뭐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 선원 전체를 살린 리더가 훌륭한 리더예요. 같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좋았지. 이러면서 우리 잘 죽어가자. 그러면서 그래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매일 리더가 허깅 해주면서 그래 오늘도 살았구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악다구리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뭐 내가 나침판이 하나 있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내가 옛날에 배운 게 있는데 해 뜨는 쪽으로 가야 한다든가 뭐 먹구름이 끼니까는 뭐 야 이거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든가 뭐 수구리를 한다든가 물 조금씩 먹어라. 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게 변혁의 시대는 뭐예요? 미래 예측 능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게 본전이 딱 나오는 순간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도 뭐다? 밥값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4가지가 중요해요. 4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시력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리더십의 얘기예요.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기 조직원들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첫 번째 시력이 좋아야 된다. 시력이 좋다는 건 뭐예요? 작은 것들, 섬세한 것들을 부하들이 못 보는 거, 직원들이 못 보는 거, 팀원들이 못 보는 거,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뭐예요? 봐야 되는 거죠. 거기 무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무슨 폭탄 테러가 와가지고 폭탄이 하나 심겨져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리더라고 칩시다.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폭탄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거 다 같이 찾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내가 리더니까 나만 찾을게. 그럴 리가 없죠. 다 찾아봐. 이러고 하면서 나도 찾아야 되겠죠. 왜?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가장 훌륭한 리더는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으셨지만 못 찾았는데 리더가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꼼꼼히 하다 보니까 저기 뭐 콘센트 밑에 요게 싹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거를 리더가 찾아냈어요. 훌륭한 리더겠죠. 그럴 때 필요하다고 했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시력이 좋은 거죠. 그러면 1.0 리더예요. 2.0 리더는 그거에다가 한 가지만 좋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변혁의 시대니까 시야. 보통 직원들이나 우리가 일할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자기 업무 하면 직원들은 뭐예요? 그 업무만 하죠. 근데 리더는 뭐예요? 360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된다? 시야가 좋아야 된다. 스코프가. 그건 뭐예요?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더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딱 느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3번째가 있어요. 그거 2개 갖고 안 돼요. 3번째는 뭐 시각. 이게 뭐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 뭘 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각도에서 보여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뭐 하죠? 그럼 다 보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다 보죠.
뭐 어떤 사람, 뭐 옛날 거 무슨 뭐 요 또 뽑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이병헌이 잘생겨서 공유도 나오고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평론가, 비평가 또는 그거를 수준 있게 본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다르게 보는 거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냥 뭐 이런 거다가 아니고 그 사람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각도가, 왜 나는 똑같이 봤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 각도로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시선. 앞에 세 개는요, 다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근데 하도 변화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도 있지만 1.0, 2.0, 3.0, 4.0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봐야 되고, 다 바뀐다고 해요.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바뀌는 거는 모든 게 다 바뀐다는 사실밖에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좋아하죠. 이런 강의하면 끄떡끄떡한 그 얘기의 메시지가 있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뭐다? 4.0. 이 중에 세 가지 갖고 있으면 3.0. 딱 한 가지만 좋으면 1.0.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 네 가지가 다 부실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고득점 할 게 뭐 있는지 상대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시력이 좋아. 나는 그래도 시각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400점 만점이다 이거예요. 왜? 변혁의 시대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뒤통수를 맞으니까, 파도가 덮치니까, 안전하지 않은, 내 조직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의 미래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4.0이라고 했는데 변혁의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딱 들으니까 약간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야, 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빨리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면 뭐 다 대충 돼요.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 중에 한 축,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이건 좀 꽤 오래됐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4.0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0, 2.0, 1.0 산업혁명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4.0이라고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겠어요? 4.0 사회의 특징이 초연결 사회라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 그럼 3차까지는 아니었냐? 아니었어요. 그럼 전혀 연결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1차 때도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도 연결이 됐지만, 왜 초라는 게 그 연결 정도가 모든 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4.0은. 3.0은 부분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3.0에도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고 했잖아요. 그 이메일로도 서로 연결하고 했잖아요. 1.0일 때는 편지로 써서도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이메일이 왜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리얼타임으로 꾹 누르면 쑥 가니까. 그게 3.0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메일 지금 잘 봅니까? 보긴 보죠. 보긴 보죠. 근데 제가 카톡으로 얘기 안 하고 오늘 이거 제가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0으로 보내면은 이게 폰트가 안 맞아요. 4.0을 알려줬어요. 카톡에다가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카톡은 리얼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카톡이 뭐의 상징이에요?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에요. SNS 모든 걸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조금 우아하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저분 뭐 교수 맞나 이렇게 없어 보이게 강의하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제가 IoT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things라는 거, 뭐 하여간 thing이라는 거는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 인, 인대 물, 물대 물, 물대 인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기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냉장고하고 내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온도 올리려면 거기까지 가서 꾹 누르지 않더라도 여기서 스마트폰 가지고 딱딱 조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 차 키문 열을 때 키 앞에 가고 삑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딱 치면 열리고 딱 치면 락 걸리고 이런 거예요. 왜? 모든 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스마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마트는 충분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초연결 사회. 영어로 Hyper Connectivity Society. 초연결 사회다.
이 느낌을 여러분 확실하게 모든 게 커넥팅 더 다트. 점과 점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연결된다. 여기에 메시지가 뭐겠어요? 요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소멸한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소멸한다. 자, 제 개인으로 보면, 제 개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보면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은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안 오셨다면 물론 뭐 한 달 후에 녹화를 하고 보시면 되죠. 리얼 타임으로 시간이 돈인데 그죠? 지금 저하고 접속된 거잖아요. 이것도 컨택트로 접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리얼 타임으로 제가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 다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학자들이 어렵게 얘기해요. 이걸 갖고 PPT를 60장을 쓴다고요. 이것들을 보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은 한 장이에요. 뭐야? 모든 게 연결된다는 게 이게 4.0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연결돼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거 일단은. 근데 제가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은데 느끼기 전까지는 안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탄이 옆에 있는데 폭탄인지 모르면 그냥 옆에 놓고 편안한 거예요. 그냥 터지면 가는 거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지식에 대해서도. 이 한 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흡입률이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초연교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 그래 다 연결돼 있지 끝. 그러면 꽝이에요. 그거는 그 인생은 꽝이라니까. 한 장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난, 야 이거 큰일 났네. 뭐 등에서 식은땀이 좀 나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흘리실 건 없고 나야 이런 얘기예요. 한 장 한 장이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니까요. 무지막지한 얘기예요. 자, 데이터가 나리지를 이긴다. 다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리터러시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가 나리지를 이긴다. 이거 해독되세요? 모르면 꽝이라니까. 이 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문장도 간단하고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어마무지한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가요 무슨 정보 지식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이거를 잘 가공해서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서 센텐스도 만들고 뭐 메시지를 만들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다른 거죠. 인포메이션의 하나의 완성체라 그러면 데이터는 그의 재료 같은 거예요. 그죠? 부품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인포메이션들이 입체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체계를 이룰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knowledge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말로는. 근데 인포메이션은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우리말이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냥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냥 보통 얘기할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다른 거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정보 지식 사회 그러면 정보 지식 사회인 거예요. 자, 이 knowledge가 합쳐지면은 knowledge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해독하면서 다른 경우에 이 지식은 없지만 이 knowledge를 활용해서 뭔가를 추론하거나 guessing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인간의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wisdom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지식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케이스에 대한 지식은 내가 없어. 근데 유사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약간 응용해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wisdom, 지혜라고 한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 체계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무슨 사피엔스서부터 시작해고 원신적인 사람들이 해갖고 스마트하다 그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강의가 이것 때문에 강의한 거잖아요. 뭐예요? 데이터가 knowledge를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대로는 뭐예요? knowledge가 데이터를 이겨야죠. 이해가 가시죠? 왜 이긴다는 표현이 이걸 이겨야죠. 왜? 이거 더 로우하니까. 이건 더 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사회예요? 인공지능 사회예요.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떠들어요? 빅데이터.
그건 여러분들 막 인식하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죠? 플랫폼 기업이 뭐 갖고 지금 장사하면서 카카오 뭐 독점이다 뭐다 지금 난리가 났죠. 플랫폼 기업 법률적으로 뭐 해야 된다. 왜 문어발이냐 마당발이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플랫폼은 뭘 갖고 작동하는 기업이냐면 knowledge를 갖고 작동하는 기업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클릭하고 뭐하고 뭐 띡하고 문자하고 코로나 할 때 뭐 36도 몇 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거는 뭐예요? 다 데이터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모이면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비자 트렌드 뭐 우리가 앞으로 뭐 할까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기계가 내가 내일 뭐 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얘기. 야, 내가 내 마음이 내일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다니까요. 이게 knowledge예요. wisdom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훌륭하다. 그렇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터, 인공지능은 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했었던 데이터 통계를 인공지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는 100%는 아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확하게 계승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지배하면 인간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보고 요거 살까 안 살까를 내 마음 나는 모르는데 데이터는 아는 거예요. 저거 한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살 거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비헤이비어, 행동을 하고 해왔던 모든 데이터가 이미 뭐 얼마 만에 샀던 게 카톡에다가 뭐 결제하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해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가고 카드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막 산다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끌어모으면 개별 인간들이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래가 오지 않는데도 인간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공지능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온다. 이게 무슨 사회예요? 인공지능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로봇처럼 로봇캅이 철커덕 해갖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영화를 그렇게 그런 것도 있겠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 또 들어보셨죠? 그죠? 알고리즘. 그게 뭐냐면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개인의 패턴을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99%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상품을 팔면 무조건 사겠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여러분들 딱 하다 보면 어떻게 딱 다 보고 나면은 다음에 추천할 컨텐츠하고 딱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지 그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탁 보면 야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 그냥 꾹 누른다고요. 그러다가 밤새고 하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을 나는 요거 끝나면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자게 할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 뭐가 거기서 일어나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광고가 계속 붙으니까. 그렇죠. 체류 시간에 맞게 뭐 5초 후에 보세요. 뭐 보세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여태까지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게 뒤집어지는 거에 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패턴 중에 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축 중에 그런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게 이 얘기예요. 데이터가 나를지를 이긴다. 산업혁명의 세계는요. 뭐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기 뭐 강의를 좀 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꽤 난 좀 안다. 뭐 강의 많이 들었다 하실 장르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4차 산업혁명 이러면 바이오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뭐 무인 자동차 뭐 그런 거, 드론 뭐 이런 우주 항공 뭐 이런 거 그죠? AR, VR 뭐 이런 거, IoT, 클라우딩 컴퓨터 뭐 다 비트코인 뭐 난리가 났죠 요즘 뭐 그죠? 블록체인 뭐 많잖아요. 그죠? 이거 다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요? 지금까지 제 기준으로 보면 24가지 정도 돼요. 이걸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에 직면하죠. 뭐 하여간 무지는 위험이니까. 그죠? 무지는 위험이라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뭘 모른다는 거는 삶에 있어서의 리스크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식을 쌓겠어요? 왜 이렇게 저녁 때 나와가지고 힘들더래 듣겠어요? 내일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뭘 알고 듣고 하면 내가 현명하게 행동할 테니까. 모르면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면 이 부분들이 뭐 한 70에서 80% 지금 신문에 깔려 있을 거예요. 사회 범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흉악하다 뭐 정치가 난장판이다 이런 거 빼고 뭐 이렇게 보면 경제, 비즈니스, 기술, 산업 이런 것들은 다 기사가 뭘로 채워져 있다? 이걸로 채워져 있다. 공부하셔야 된다?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그러면 산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업은 누가 주도합니까? 사람이 주도.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이. 근데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일을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휩쓸려 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가 나를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비즈니스가 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삶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이 일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그 일은 누가 줘요? 리더가 주는 거예요. 그죠? 리더가 일을 만들고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리더로서 활동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 인더스트리의 흐름을 미리 알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개미의 시대에서 매미의 시대로 갔다가 이제 거미의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개미형 리더냐? 나는 매미형 리더냐? 나는 거미형 리더냐? 내가 매미형 리더다. 그건 뭐예요? 일 열심히 하고 시간 오랫동안 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막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개미형 리더예요. 뭐 꽤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 중에 많아. 매미는 뭐냐면 아까 1.0, 2.0 산업에 주도했던 리더들이 누구예요? 매미형 리더들이에요. 3.0 아까 게임, 엔터테인먼트, 만화 뭐 하는 거, 뭐 봉준호 뭐 봉준호가 열심히 활동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돼요. 그죠? 설렁설렁 하겠어요. 근데 봉준호 이렇게 하면 뭔가 막 빡치게 안 하고 좀 이렇게 놀고 먹는 것 같은 느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뭐 여유도 있어 보이고 뭐 텍사스 전기톱을 가지고 뭐 이러고 뭐 한 껄떡껄떡한 그게 매미.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매미는요 이제 동물의 비유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뭐야? 개미만 가지고 훌륭하게 리더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3.0 리더는 매미는 기본으로 깔고 개미는 깔고 매미처럼 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럼 4.0은 뭐겠어요? 개미 매미를 깔고 거미로 가야 되는. 그럼 거미의 특징이 뭐겠어요? 흉측하다? 거미의 특징이 아니에요. 물론 흉측하기도 하지, 그죠? 근데 개미는 뭐예요? 네트워크, 웹이라고 하는 거를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게 핵심이 뭐예요? 개미는 자기가 열심히 가가지고 먹이를 무는 거예요. 거미는 뭐예요? 미리 네트워크를 치는 거예요. 미리 쳐놓고 매미가 거미가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잡은 거 없나? 또 그 1시간 만에 뭐 걸린 거 없나? 이런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 가운데 중간에 딱 서 있어가지고 띵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나비, 잠자리 이런 것들 가다가 턱 걸리면 걔가 그렇게 느린 애가 아니잖아요. 원래 거미 가는 거 빨리 가죠. 탁 가가지고 딱 먹고 뭐 별거 안 걸렸네. 뭐 그리고 딱 이렇게 먹고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거미의 개념이에요. 네트워크의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개미를 거미줄에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예요. 개미. 근데 물론 안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겠죠. 그게 아픈 거예요. 상태가 안 좋거나 과로사 직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러다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가지고 하겠지만 멀쩡한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이 다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안 만져봐서 모르죠. 지가 요렇게 가는 데는 이렇게 거미줄을 칠 때 끈끈이를 안 묻혀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리고 옆으로 된 거면 끈끈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걸릴 때는 아무거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지가 가는 길은 안 묻힌 거예요. 근데 가끔씩 치매성 거미들이 있어서 지가 걸려가지고 이런 애들도 관찰해 보니까, 저는 제가 관찰하진 않은데 그 책을 보면 가끔 있대요. 잊어먹은 거지 이제. 아니면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점프하다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메시지 이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게 재밌잖아요. 쉬운 얘기. 그렇지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제가 쉽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즐기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메시지는 뭐예요? 무거운 질문은 나는 개미형 리더인가, 매미형 리더인가, 거미형 리더인가? 거미형 리더가 앞으로 안 되면 나는 간다 이거예요. 서서히. 9번째 파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덮치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리더상도 이렇게 세상이 모든 게 지금 앞으로 나온 얘기가 전부 1.0, 2.0, 3.0, 4.0이에요. 하니까 옛날에는 기능형 리더, 개선형 리더가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약간 IMF 이때 전후해가지고 리더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식형 리더, 혁신형 리더, 이래가지고 맨날 책에서 나온 얘기 강의할 때 이 리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창의형 리더, 창조형 리더, 이런 얘기 최근 많이 들었죠. 혁신과 창조는 다른 거예요. 2.0과 3.0 다른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은 뭐예요? 융합형 리더, 마하형 리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만 해도 뭐 좀 아이디어 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앞에 거를 다 합쳐서 융합해가지고 고도의 초탈무국의 최고의 기술적 절정수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모두 경영도, 리더십도, 미래의 포착도, 또 그 자기 조직의 테크니컬한 그 엣지도 다 가는. 그래, 여러분들 뭐 하다가 요즘 얘기하다 엣지라는 말 많이 쓰죠. 뭐 엣지 있다 뭐. 그게 번역하면 뭐예요? 그게 극이에요. 그게 엣지라는 거. 북극, 남극, 끝이라는 뜻이에요. 엣지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자리 제일 끝, 이런 뜻이잖아요. 아, 엣지 있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잘한다, 최고다, 이런 얘기를 엣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벌써 글자가 엣지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에지예요, 에지. 우리는 확실히 느낌 아니까 에지 이러면 좀 멍멍하니까 엣지 이러면 벌써 거기 느낌이 탁 오잖아요. 엣지, 이거 딱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엣지형 리더냐 이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엣지형 리더냐 이거예요. 아니면 원오브댐이냐. 대충 나는 잘하는 편이다. 이거는 뭐 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근히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엣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 시대가 엣지를 요구하니까. 무슨 시대가 와서? 4.0 시대가 와서 새로운 파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적이 되십시오,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뒤에 또 훌륭한 강의 하시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창의형. 근데 다 창의를 하니까 요즘은 다 창의적이라니까요. 근데 아닌데. 그러면 그건 뭐 예선 통과도 안 돼. 그냥 아웃이야. 그냥 서류 심사할 때 아웃이에요. 창의가. 실리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의적이다.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 게, 실리콘밸리의 그 멤버들 있잖아요. 다 미래를 그냥 쭉 끌고 가죠. 그 사람들이 창의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기본이 창의죠. 그 사람들한테. 빌 게이츠, Are you creative? 잡스한테 Are you creative?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너는 살아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 너 숨 쉬고 있냐?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창의적이라니까. 지금은 뭐예요? 창의 갖고 안 돼요. 무슨 창의? 단발형 창의가 아니고 융합형 창의. 그거 오징어 게임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안 보신 분들 또 꽤 있으실 텐데 뭐 자꾸 오징어 얘기를 자꾸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그냥 멸절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은 여기 손 들어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총 나간다니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오징어 게임 모르시는 분, 그러고 하면은 그냥 웃으시는 분은 본 거야. 안 보시는 분은 좀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리얼타임으로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9월 17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추석 때 편안하게 지내셨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눈을 부릅뜨고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 쭉쭉 나오는데 왜? 그
그게 전 세계 20몇 개국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위 넷플릭스 1위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프로 하나 있는데 봤냐 안 봤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못 볼 수도 있고 뭐 바빠서 그렇어요. 근데 그거는 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글로벌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BTS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지. 여러분들 BTS 그러면 BTS는 뭐야? 난 방탄소년단은 아는데 BTS는 또 새로 야, 요즘 애들은 계속 새로 나오네. 이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는 너무 웃기잖아요. 야,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오징어 게임 얘기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이건 뭐야? 이거 분위기가 오늘 하여간 피곤하실 대로 가서 하여간 뭘 한 편이라도 보고 가세요. 무궁화 꽃은 보시고 주무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거 자체는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21세기 사회를 그리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본연의 탐욕과 생존이라는 양극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뭐 400억을 준다는 거는 탐욕의 끝이고, 그죠? 아니면은 집에 가고,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도산하고 죽게 생겨. 그러니까 생존과 탐욕이라는 인간의 두 개의 본성의 양극단적인 것들을 게임이라는 아주 한국의 신파적인 참 웃기지도 않은 그 게임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 떡볶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게임 막 하고 있다는 거. 그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설명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게 연상이 돼. 왜?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단숨에 나온 지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어. 이제 꼰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오네. 그죠?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안 봤다. 그럼 난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봤다. 그러면 꼰대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몰라. 그런데 일단 안 봤다 그러면 꼰대야. 총살이야. 그냥 그거 아시죠? 안 봤으면 그냥 다다다다야.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돈 먹는 거 아니죠?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형국 같은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1세기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를 감별을 해야 여러분들 8번째 파도, 9번째 파도, 4번째 파도라는 걸 여러분들 느낌으로 시대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꼰대 요 정의만 기억하십시다.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과 지식을 규범화 법칙화하여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재 발생하던 모든 상황을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고 훈계하는 사람들. 위키피디아의 정의가 아니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거 갖고 한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석줄로 했어요? 각각 줄의 뜻이 틀려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꼰대는요, 과거에 실패만 한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안 해요. 그건 꼰대 치게도 못. 그 사람을 꼰대라고까지 안 해요. 꼰대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꼰대의 자격 조건이 주어져. 그러니까 꼰대 게임이야. 첫 번째는 성공해 봤냐? 뭐 나는 계속 실패만 했다. 그러면 꼰대도 안 돼. 꼰대는 아무나 하나? 이런 거예요. 누가 꼰대를 하겠어요?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내가 해봤던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꼰대의 제일 조건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아까 오늘 얘기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한 얘기가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안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는 안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현재 발생하는 모든 상황. 이건 뭐예요? 뒤집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변한 이후에를 뭐예요?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고 훈계하는 사람들. 야, 요즘 애들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얘기를 갖고 와.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성공할 때는,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내가 밥새끼가 라면을 밤늦게까지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눈썹이 휘날, 이걸 근데 5시 되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나오고 허 하는데 벌써 나가버렸어. 그럼 자기 혼자 막 그냥 나레이티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또 측근 못 나가고 밑에 어이 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야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중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왜? 꼰대 밑에서 사는 처신을 그동안 배웠거든. 거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슬 가까이 와 미소를 지으면서 저기 뭐 사장님이나 저 때까지만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꼰대로 끼는 거예요. 그게 중간 간부의 지금 애환이야. 얘도 괴로워. 이쪽 회의할 때 틀리고 여기 나와서 틀리고, 여기서는 똑바로 정해 뭐 이렇게 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걔가 온몸에 흉탄과 칼을 다 맞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하고 딱 쳐다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얘기해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잘하자는 얘기지. 근데 혹시 회의 때 무슨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는 없고 다 높아시면서 잘하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건 없고 하여간 잘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 친구는 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참 남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하나 해서 할 텐데 나는 뭐 이런 거. 이게 3세대가 공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꼰대가 탄생하겠어요? 5년에서 10년마다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21세기는 세대 차이가 30년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1년만, 뭐 젊은 애들은 뭐 1년 6개월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맥시멈 10년이고 보통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5년 차이 난다 그러면 상태가 똑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반대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용어가 달라지니까. 아까 데이터가 나리지를 이긴 게 5년 10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야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중요하지. 인간이 너랑 나랑 마음 맞고 일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마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고리즘에 엑셀 딱 치면 답 나오는데, 그러니까 암산해보란 말이야. 이런 식이야. 옛날에 내가 주산했을 때는 이런 거 다 암산했다 뭐 이러면서 너 암산 옛날에 해봤어? 뭐 주산도 저도 해보기, 이것도 살아남을래니까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 너 주산 한번 해봐. 주산 있어? 갖고 와봐.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전자계산기 세대인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계층이 한 조직에 근무하지만 세대가 적어도 무지개 떡식으로 3개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령차가 한 20, 30년은 나죠. 소수긴 하지만 그죠? 대부분 보면 한 30년, 아무리 안 나도 20년은 날 거예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2세대는 나는 거예요. 2세대는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탄생해요? 다 자연스럽게 꼰대가 탄생합니다. 결론 낼게요. 이건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시간만 있으면 리얼하게 얘기하면 다 공감한다니까. 다 어디서 들었던, 아주 자주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뭘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애들이 맞기는 못 알아듣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주로 지시대명사가 많아. 일로 와봐. 그거 있잖아. 아니 그거만 눈을 예 그러면 아니 그거 말이야. 그러면 계속 뭘 더 모르겠는데도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거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게 뭐지? 조금 더 정보를 계속 받아가면서 빨리 맞춰야 돼. 이러면서 이런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치맥기도 있으니까 그거 지금 말이야. 지금 상태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마무리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또 요 측근들은 뭐예요?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가 그러면 또 멤버들이 뭐 어떻게 지시 뭐라고 하세요? 뭐 그거 하라고 하세요? 하지 마. 자기도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얼떨결에 빨리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더 고민 말씀하시네.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고. 뭐 내용 얘기는 없어. 그냥 고민이 부족했으니까 좀 더 고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솔루션이 딱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거 있잖아. 이것도 배운 거예요 벌써. 그거 하다가 애매모호하면 그거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데이터가 나리지를 이기는 멤버잖아요.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만 똑바로 알려주면 밤을 새서라도 새야 되는 일이면, 왜냐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걔네는 합리적인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조직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뭐 하라면 하는 거고 이런 거지. 근데 무슨 일인데요? 조직은 하나야. 그러니까 조직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야. 근데 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예전에는 지금 이 얘기가 예전엔 다 그렇게 일했다니까. 그렇게 일한 거예요. 이거 빨간 거요. 그럼 내가 어떻게 꼰대 탈출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재미는 있는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다 또 그러고 여러분들 반응할 거 아니에요. 우린 또 다 알지. 그거 용납을 못하죠. 답을 드립니다. 답을 얘기를 할 때 모든 관점을 과거의 관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과거는 기존의 리더들, 그냥 보통 지금 꼰대라고 매도되는 리더들이 경험한 것이야. 젊은 친구들은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얘기를,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알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현재는 젊은 친구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재의 문제를 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려면 꼰대는 자꾸 이 문제를 갖고 과거로 해서 문제를 풀라 그래.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기준에 입각해서 풀라 그래.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부분을 미래로 옮겨가서 솔루션을 내려고 하면 이 둘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는 말이야 옛날처럼 하자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래에는 미래의 솔루션을 한다. 미래는 나도 리더도 경험하지 못했고 현재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의 핵심은 미래이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 꼰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 또 요약까지 해드려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1.0,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 시대다. 4.0 시대의 특징은 인공지능과 산업의 모든 것들이 초탈무국이라고 펼쳐지는 새로운 사회의 생태계, 산업의 생태계가 온다. 그런데 거기서 리더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1.0, 2.0 시대 또는 3.0 시대에 자기가 경험했던 성공의 경험과 성공의 데이터와 성공의 지혜와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뭐라고 여겨진다? 꼰대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꼰대를 탈출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변화의 시대에 미래에 다가오는 4.0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잘 공부를 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다가오는 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방향을 맞춰가면
젊은 세대나 올드 세대나 다 제대로 가서 조직도 살고 개인도 산다. 요게 오늘의 메시지 클리어하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